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렸던 벤브랩의 액션 카본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프린터와는 다르게 라이다 센서와 AI 기반으로 미친 스피드를 자랑하는 그런 프린터가 나왔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게 사기가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스펙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그런 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리뷰한 내용들 보면 벤브랩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과 크게 다름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빨리 이 프린터가 시장에 나와서 구입할 수 있길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린터를 일컬어 혁명적인 프린터다, 혹은 게임 체인저다, 생태계 교란종이다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프린터의 단점은 뭘까 고민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킥스타터 제품이라는 점이 번외로 선정을 했습니다. 킥스타터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그 속에서 홍보와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시장에 내놓으려는 목적 하에 올린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킥스타터에 올라왔던 3D 프린터 중에는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배송이 다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흐지부지 배송은 안 된 채 공중 분해된 프로젝트들도 꽤나 됩니다. 그 프린터들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는 것처럼 속인 그런 사기성 펀딩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게 가능했는데 투자자들의 돈을 받고 나서는 태도가 일변하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이런 문제가 생겼다 등등으로 계속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프로젝트 페일을 선언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반응이 없이 몇 년이 지나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번외로 하고요. 만일 이것이 킥스타터에서도 사기가 아니라 펀딩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배송이 완료가 되고 성공한 프로젝트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프린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뭘까? 오늘 한 6가지 정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멀티컬러 출력 시 과다한 필라 체인지 시간을 꼽았습니다. 이 영상은 3D 프린터 비기너라고 하는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리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멀티컬러 프린팅을 타워 없이 진행하는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검정색을 쓰다가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꿀 때 과연 얼마의 시간 만에 필라 체인지가 완료가 되는가 였습니다. 시간을 잰 결과 무려 1분 37초가 걸렸습니다. 컬러 하나를 바꾸는데 1분 37초가 걸렸다는 거죠. 멀티컬러 출력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Y 스플리트 방식으로 개조를 해서 만든 멀티컬러 프린팅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 교체하는 그 시간은 한 10초 만에 끝나고요. 그리고 타워에서 앞에 있던 필라멘트를 퍼징하는 데 시간이 약 한 40여 초 이렇게 걸려서 모두 1분이 채 안 되는데요. 이것은 그것보다 한 2배 가까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라멘트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필라멘트가 이동해야 되는 동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프린터 내부에도 필라멘트가 이동하는 테프론 튜브 관이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 바깥에도 테프론 튜브 관, 프린터와 AMS 시스템 간에 있는 필라멘트 관, 그 세 곳에 모두 다 필라멘트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Y 스플리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필라멘트가 모아지는 그 부분 거기만 딱 지나면 되거든요. 저는 이 값을 한 10에서 15cm 정도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브랩의 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거의 1m 이상을 뽑아내야 되고요. 바뀌는 필라멘트를 다시 1m를 전진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라멘트 커팅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벤브랩 프린터의 노즐 뭉치고요. 이게 굉장히 쉽게 네오디움 자석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개폐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열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내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어떤 레버 같은 게 있죠. 약간 지렛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레버를 누르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막대기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칼날입니다. 이것은 필라멘트를 잘라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이렇게 내려와서 압출이 되다가 필라멘트 체인지를 할 때는 이것을 탁 누름으로 해서 필라멘트를 잘라내고 새로운 필라멘트를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필라멘트를 잘라내지 않으면 노즐에 뜨겁게 달궈져 있던 필라멘트가 뒤로 나오면서 팽창을 하거나 해서 모양이 두껍게 바뀌게 되면 뒤로 가는 이 이송 과정 가운데 그 부분이 이 배관 내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끊어내는 이런 좀 영리한 선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끊어내다 보면 끊어진 부분에 밑에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노즐목 근처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즐목 근처에 남아있는 필라멘트, 이 부분을 그 뒤에 들어오는 필라멘트가 다 밀어내서 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의 컨트롤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일단 필라멘트 소모도 더 많아지고요. 갇혀있는 필라멘트를 다 없애버리기 위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멘트 체인지 할 때 방식은 노타워로도 가능을 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물론 빠른 출력 시간이 이것을 커버하고 더 낫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속도가 빠른 프린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멀티컬러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멀티컬러 출력 시 과다한 필라 체인지 시간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즐을 비롯한 핫엔드 파츠가 일체형 전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이 노즐 뭉치인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오픈소스로 활용되고 있던 E3D 제품군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한 히싱크, 노즐목, 히터블럭 노즐이 함께 모두 일체화되어 있는 이런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어 파츠로 들어가 있는 노즐 세트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현재 킥스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0.4 노즐만 지금 사용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0.6이나 0.8까지도 제작해서 옵션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메이커들은 노즐 부분만 딱 교체를 하면 과거에는 됐었는데 이렇게 전용 부품과 또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격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약 35불 정도의 가격에 전체 모듈이 판매되는데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즐 하나 가격이 500원, 1000원 정도면 손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전체를 갈아야 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펌웨어가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벤브랩의 이 멤버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부분을 오픈소스로 할지 아니면 클로즈드 소스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필라멘트 종류라든지 슬라이서 등등은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할 예정이지만 펌웨어와 서킷보드는 클로즈드 소스로 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튜닝하는 재미로 3D 프린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펌웨어가 제공되지 않고 버전업된 펌웨어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만 있게 하는 것은 메이커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과 프린터를 발전시켜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S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리적인 환경 차이도 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프린터 업체가 국내에 대리점을 두고 AS 센터를 운영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기존의 엔더와 같은 프린터들이 그래도 오픈소스의 많은 파츠들을 구비하고 있고 마릴린 펌웨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고 맘만 먹으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치고 보드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하는 등의 액션을 충분히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육각렌치나 스패너 등을 들고 고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었고요. 근데 이 벤브랩의 프린터들은 어떤 센서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서 원하는 퍼포먼스를 이루게 하는지 그런 것이 다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코딩이라든지 3D 프린터에 능숙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손대기는 굉장히 어려운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 하면 라이다 센서부나 AI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3D 프린터 사용자들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조치가 되기가 힘들고요. 고장이 났을 때 이 프린터 같은 거는 오픈소스 파츠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용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AS,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이것도 메이커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해서 꼽아봤는데요. 벤브랩 X1 프린터는 라이다 센서로 초기 레이어, 첫 레이어에서 필라멘트가 압출하는 선폭 등을 모니터링해서 그거에 맞게끔 최적의 리니어 어드밴스 값이나 압출량 컨트롤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베드 스타일이 조금 다른 특별한 바닥면을 원할 때 사용하는 텍스처 베드라든지 그리고 알만한 사용자들은 또 많이 사용하는 에폭시 베드 등의 베드를 변경할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의
작동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베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선호하는 베드가 분명한 분들이 있다면 이 벤브랩 베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딱풀을 칠하고 출력을 해야 되는, 이건 뭔가 약간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베드 사용이 어렵다라는 것을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자, 이 프린터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초기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드에도 루디크러스 모드, 스포츠 모드, 스탠다드 모드, 그리고 사일런트 모드 등이 있긴 한데요. 해외 유튜브들의 리뷰 영상들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드웨어 이송 소음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강력한 쿨링을 위해서 달아놓은 팬 소음도 역시 시끄럽고요.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정숙하고 조용한, 최근 한 2019년 20년을 지나오면서 발전된 TMC 모터 드라이버가 가져다주는 정숙함과는 역행하는 듯한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점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치명적이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는 대상에 따라서 개인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프린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는 깊이 알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는 대상을 개인 사용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지만 직접 문제를 조치하고 만들고 개조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개인, 그리고 기관 사용자들, 이렇게 뒀을 때 필라 체인지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출력물을 가능하면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사용자라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XX가 될 것 같고요. 메이커들은 좀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는 결과물을 보는 것이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핫엔드 파츠가 일체형인 것은 개인 사용자들은 직접 노즐목의 문제인지 노즐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파츠 교체 가격이 늘어나긴 하지만 개별 파츠를 제대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교체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메이커들, 저렴한 가격의 부품들을 구입해서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고요. 기관 사용자들, 프린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35,000원, 4만원 정도의 가격에 교체한다면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오픈소스가 아닌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용자나 기관에게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뭔가 새로 튜닝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3D 프린터의 기술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은 메이커들에게는 오픈소스가 아니라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AS가 어렵다는 것은 개인 일반 사용자와 기관에게는 아주 크나큰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프린터 제조사에 백업이 없으면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운 사용 습관이 있기 때문이었죠. 메이커들에게도 직접 수리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형태의 베드 사용이 어렵다라는 것은 개인 일반 사용자와 기관은 출력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지만 메이커들에게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용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는 기관은 공간도 크고 넓고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조용한 프린터를 기대하고 구입을 했는데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좀 놀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생태계 교란종 3D 프린터인 벤브랩 프린터, 만일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단점 무엇일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손꼽는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북리지였습니다.